단일화와 관련해 신뢰를 깨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협의는 당분간 중단됩니다. 지금 하여튼 뭐 사정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난감하네요. 안철수 후보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 말고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불편하게 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고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단일화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할 테니 이 단일화를 협의하는 그런 장으로 돌아와 주십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낡은 사고와 행태를 끊어내고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안철수 후보께 그 주변에서 마치 우리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처럼 그렇게 좀 확대돼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단일화 방안을 다루고 측이 결정하도록 맡기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팀이 아니라 문 후보와 제가 직접 만나겠습니다. (2012년 11월 18일)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지금 시각 밤 8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식당 모개비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여덟 시 철수야, 형 잘했지? 아이고 형님,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하하, 밖에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가 단일화 안 한다고 한번 튕겨준 덕택이를 낸 거지. 야, 그때 표정 좋고 감정 좋대. 실망입니다. 뭐 나만 그런가요? 이번에 형님 연기는 어떻고요? 선대위 사태는 물론 단일화 조건도 일임하겠습니다. 완전 내 덕에 통큰 형님 됐다 아닙니까? 그런가? 꼬장꼬장한 노친애도 나가고 지지도도 올라가고 3일 동안 못 쌌던 똥이 한 방에 싸우더라.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다 그런 거지. 거봐요, 제 말대로 하니까 보기 싫은 것들도 싹 없어지고 우리 둘이 아주 대박 났잖아요. 저 서울대 교수 안철수입니다. 그래, 우리 이쁜 철수 때문에 이제 내가 당대표도 먹고 아주 내 세상이네. 지난 6일에 만나가지고 우리 둘이 짰던 각본대로 잘 되고 있네. 형님, 그러게 정치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이제 시간도 없으니 슬쩍 단판으로 결정한다고 하고 제가 딱 양보하는 기자회견 하고요. 그래야 제 명문도 좀 살잖아요. 가뜩이나 펀드 모집한 것도 잘 안 돼서 사기꾼 소리 들을까 겁도 나는데. 그리고 21일 밤에 TV 토론 한번 해서 마무리하자고요. 그거 한 방이면 모든 거 끝납니다. 니는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하면서 또 어찌 돼 이쁘노. 아, 그리고 그 TV 토론 말인데 니 방송 탔다고 너무 잘하면 안 된다. 알았지? 아, 걱정도 팔자시네. 제가 연기 하나는 타고났다니까요. 걱정 마세요. 그래, 알았어. 그나저나 이제 만났다는 쇼도 했으니까 슬슬 나와가지고 악수 한번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야지. 우리 형님 정말 성질 급하시네. 그래도 최소한 30분은 뭉개야지 뭘 논의를 했구나 하죠. 지금 나가면 너무 짜고 치는 고스톱이 티나잖아요. 그냥 저녁이나 좀 천천히 드시고 하시죠. 그런가? 근데 형이 너무 이를 몽땅 다 뽑아가지고 요새 뭘 씹기도 좀 힘들다. 밥 대신에 그냥 차나 한 잔 더 리페르가 마시자. 그러죠 뭐. 근데 형님, 나 고민 하나 있는데. 고민? 뭔데? 뭐 안진요 이런 거 있나? 아니, 그게 아니고 형이 나중에 대통령하고 나 총리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 총리 인사청문회 하면 어떡해요. 걸리는 게 많아서 청문회 통과하기 힘든데. 철수야, 나 문재인이야. 문재인. 아, 내가 대통령 되면 그럴까 총리가 문제가. 걱정 안 해도 돼. 형만 믿어. 그래도 좀 그런데 형님. 그냥 내가 대통령하고 형이 총리하고 하면 안 될까요? 형은 청문회 문제 없잖아요. 야, 청문회 하면 형도 힘들어. 기억 안 나니?
부산저축은행 청탁 전화에다가 수임 비리에다가 나도 통과 못해. 그러니까 그냥 나이 든 형한테 대통령 주고 니는 총리하고 니는 젊으니까 일단 총리하다가 다음 대선 되면은 대통령도 늦지 않잖아. 형은 이제 이도 다 빠져간다니까. 알았어요, 형님. 그럼 총리 자리는 나 주기로 한 겁니다. 알았다. 총리 피자 한 판 시켜주면 된다 아이가. 걱정 마라. 그럼 저 형님만 믿고 갑니다. 나중에 배신하기 없어요. 그래, 국민 믿지 말고 형님만 믿으면 총리는 니끼다. 그럼 오늘 헤어지고 22일 밤에 보자. 니 봐주는 거 잊지 말고. 알았다니까요. 저 서울대 교수 안철수입니다. 자, 이제 슬슬 나가볼까? 형님, 얼굴 표정 관리하셔야죠.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너무너무 부끄럽네요.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지난 16일인가요? 네. 어저께 18일 단일화 중단 이후에 다시 두 분이 만나셨죠? 그 11월 18일 8시 중구 모 음식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해본 꽁트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30분 동안 두 분은 아무 분도 맛있는 실무자 배석 없이 두 분만 만나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런 얘기가 오갔을 것이다. 설마 이런 얘기가 진짜 오가지는 않았겠죠? 믿으면서 저희 여의도 없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언제까지 들고 계실 거예요? 네, 박선호입니다. 예. 이런 깜짝 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다음에 또 한 분의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예. 분? 너무나 조용하시네요. 또 한 견이 오셨는데요. 네. 브라우니를 모셨습니다. 우리 열혈남아 또 조용하신데 브라우니 직접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여전히 과묵하시군요. 네, 뭐 과묵한 황교영 씨나 우리 또 조용한 브라운이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저희 오늘 여의도 없다 업앤다운 주제로는 단일화를 잡았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가지고 지난주에 뜨겁게 업되었다가 16일 날 단일화 협상이 중단되었었죠. 네. 예. 이번 주는 딱 한 사건은. 딱 한 사건 가지고. 뭘까요? 단일화. 단일화. 그렇지. 그래서 11월 6일 날 단일화 협상을 하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네. 저기 선우 씨가 저기 낙엽동 요즘 시험 보느라고 정신이 없답니다. 뭐 시험 공부를 잘하고 온 거야? 예, 시험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11월 6일 날 단일화 한다고 두 분이 만났잖아요. 네. 쭉 단일화 협상이 되다가 10월 14일 날 안철수 후보 쪽에 단일화 파기가 있었어요. 일방적인 단일화 파기 선언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어제 11월 18일 날 8시 중구에 있는 모처에서 두 분이 전격적으로 또 단일화 회담을 재개한다고 만나서 30분 만에 실무협상 재개라는 뉴스 속보가 나왔죠. 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저희가 어제 예.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어제 예상을 했었잖아요. 두 분이 30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협상 시간을 예, 그 정말 했는데 귀신 같았어요. 예. 27분 만에 끝났더라고요. 27분 만에 딱 끝나고 15분 만에 뭐 단일화 실무팀 가동 뭐 이런 뉴스 속보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이번 주 업앤다운 한 주제가 업앤다운인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팩트를부터 날짜별로 한 번씩 짚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래요? 맨 처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11월 5일로 돌아가야겠죠? 저번 시간 했던 이야기를 약간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전남대 공연? 예, 전남대에서. 그 전날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날이에요. 11월 4일인데, 뭐, 광주에 무슨 시장을 가가지고 있는데, 지지자 한 명이, 언제 단일화 하실 겁니까? 이러니까. 그건 내일 전남대 꼭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11월 5일 전남대 강연에서, 이제 단일화를 하겠다.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딱, 손이 딱 열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그 다음날, 문재인 후보가, 자, 그럼 단일화 합시다. 해가지고 만나게 됐죠. 네. 근데 여기까지가 팩트고, 낙검 스타일로, 여기까지가 팩트고, 예,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문재인 후보가 계속 이제 단일화를 하자, 모든 방법을 강구해 하자,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에는 열린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미세하지만 떨어지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와의 그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점점 좁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자 대결에서 부동의 2위를 하고 있긴 했었지만 3자 대결을 했을 때
부동의 2위를 하고 있었지만 3위와의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었거든요. 뭔가 잘못하고 그래서, 있다, 잘못 돌아갔나. 뭔가 한 건을 터트려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판단했을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여태까지 정치를 하면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그렇지.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타이밍 정치의 귀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11월 10일 날 11월 10일 날 정책 비전을 발표하기 예, 그때까지 발표하겠다라고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지만 예. 그때까지 가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늦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 건이 필요해. 뭔가를 할 타이밍이 필요했던 거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래서 아마도 전격적으로 그날 하지 않았을까. 우선 그렇게 정리를 됐고 그 다음날 만났죠. 이제 오후 한 7시 반이었나요? 그때 효창동에 이제 뭐 만났는데 뭐 실무진도 없이 두 후보만 들어갔다가 나왔죠. 30분 만에 또. 예. 그 참 그러고 나서 뭐 발표된 게 7개 조항이 있었죠. 7개 조항이 있었죠. 예, 7개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 두 가지만 뽑으라면 첫 번째로는 새정치를 하겠다. 새정치 공동선언을 준비했다. 예. 그리고 발표는 아직 남겨두고 발표는 조만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게 후보 등록일을 하는 그 전에 단일화 협상을 끝내겠다. 그렇죠. 후보 등록일 그러니까 단일화 시한을 못 박았어요. 예. 단일화 시한을 못 박아서 사실 이거는 문재인 후보 측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던 거였거든요. 그 전에 해야 된다. 그 전에 해야 된다. 해서 단일화 시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7개항 중에서 5가지는 뭐 그냥 계속 얘기했던 정치 명분, 뭐 정치 선언 이런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후보 단일화 시한을 못 받아갔다는 거. 그래서 문재인 후보 쪽에 얘기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안철수 후보는 무슨 생각 갖고 그렇게 단일화 시한을 못 박았을까요? 단일화 시한을 못 박았던 이유라고 본다면 우선 사표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겠죠? 사표. 예. 무효표가 되는 거. 예, 무효표가 되는 거. 두 사람 이름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두 사람 이름이 같이 나오니까요. 뭐 물론 그 이후에 약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쇄는 12월 9일 합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2월 9일 날 인쇄를 하게 되면 그 전까지 합의가 됐을 때는 사퇴한 사람은 사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히게 된다고. 예. 그러니까 1번, 2번 뭐 안철수 후보가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1, 2, 3번이라 치면 박근혜 후보 공란, 문재인 후보 공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옆에는 사퇴. 이렇게 적히게 되는 안철수 후보는 것이었는데 후보로 해서 번호가 저쪽 뒤로 가겠죠. 왜냐하면 정당 순서 뭐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됐을 텐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 사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네. 점점 워딩이 오고 가다가 서로 이제 단일화가 돼서 실무팀이 3대3 구성이 됐죠. 예. 그래서 실무팀에 대해서 단일화 협상이 실무진에서 이루어졌는데 1차, 2차, 3차 만났다라고 하더니 14일 날 갑자기 뭐 뜬금없이 단일화 협상 중지하겠다. 그럼 폭탄 선언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게 네 가지 사유에서 안 된다. 첫 번째, 양보를 하겠다. 안철수 후보가 다음 주쯤에 양보할 것이다. 이번 주 넘어가면 안철수 후보가 양보할 수 있다. 예, 그러한 이야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서 후보 양보론 첫 번째는 그런 걸 흘리고 다녔어. 그래서 안 돼. 두 번째는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욕을 했어. 인신공격을 했어. 그래서 안 돼. 예.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제 이태규 실장이라는 분인데 이태규 실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한나라당에서 몸담았던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한다는 게 굴욕스럽다. 라고 백원호 의원이 백원호 전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페이스북에 올렸죠. 페이스북에다가 그래서 인신공격했어. 그 다음에는 자의적으로 합의 사항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민주당 쪽 사람들이 뭐 라디오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뭐 전화 연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흘렸다는 거. 그러니까 발표된 거 외에는 협상 내용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개인 의견을 얘기하지 않기로 해놓고 사견이다 이렇게. 사견을 전제로 해서 개인 의견을 계속 이제 퍼뜨렸다. 그리고 나서 조직을 동원했다. 문자 메시지. 예, 문자 메시지를 살포하면서 막 조직을 동원했다. 그래서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 단일화를 중지하겠다. 이런 것들이 해결될까 단일화 일단 중지 이야기를 하고 발칵 뒤집혔죠 그 다음 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단일화 중단 사유 4가지. 예, 이 사유를 한번 집어보죠 그러면. 거기까지가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철수 후보는 왜 이렇게 단일화를 중단하겠다고 하면 본인한테도 타격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랬을까요? 역시 또 이제 여론의 그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터트렸는데 단일화로서 한번 터트렸는데 그 스포트라이트가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문재인 쪽에 하니까. 형님한테 가네?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반전 카드가 좀 필요했다. 네, 뭔가 반전 카드가 필요했다. 그리고 단일화 자체도 뭔가 이렇게 반짝했지만 6일날 지나고 나서 거의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단일화도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좀 저번 시간에 제가 들고 왔던 20대들의 목소리 있었잖아요. 하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견이 그런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그닥 신선할 것이 없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나에게 또 다른 뭐랄까 이런 스포트라이트가 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격적으로 파기, 뭐 여기서 중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그거 플러스 반전 카드도 필요했지만 플러스 반전 카드도 필요했지만 거기다 플러스로 네. 안철수 캠프 쪽에서 그 당시에 펀드를 모집하고 있었거든요. 안철수 펀드. 안철수 펀드를 모집하고 있었는데 목표액이 얼마였죠? 네. 목표액이 한 200억? 네. 근데 목표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상외로 펀드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펀드에 투자하신 분들이 돌려달라는 그런 항의성 전화도 많이 왔었거든요. 단일화 하면은 그다음에 빠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아니라 안철수 캠프는 자기 캠프를 좀 진정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단일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오히려 예상외로 문재인 후보가 계속 지지율이 상승하면 예상과 반대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안철수 후보 쪽은 이제 그 캠프를 좀 진전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겁도 났겠죠 거기다가. 2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번에. 대충 200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 민주당이야 뭐 거대 정당인데 조직이 없는 곳과 거의 없다시피 한 곳과 조직이 이렇게 거대한 곳에 싸우니까 우리가 먹히지 않을까요?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조직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처음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기존 정당을 좀 무시하고 정당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기존 정당의 힘을 처음으로 그 정당의 위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을 했거든요. 어떠한 계기에서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직 동원력 같은 경우도 보면 안철수 후보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면 한 번에 얼마나 전달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있었죠. 굴욕이 있었죠. 굴욕이. 안철수 후보의 굴욕이. 안철수 후보 굴욕이 뭐예요? 예. 올해 초쯤에 이제 부산대 한번 갔을 때는 전국 대학교 강연 좋아하시잖아요. 그때는 보통 그런 장소도 아니고 보통 큰 강의실 해봤자 몇백 명, 한 400명 들어가면 초거대 강의실인데 그게 모자라니까 이제 체육관에서 3,500석 깔아놓고 했는데 막 그거 넘게 오고 서서 듣고. 이번에는 뭐 한 400명, 500명밖에 안 오고. 그렇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실물 인기가 이렇게 체감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마치 신선처럼 떠다니던 사람이 현실로 딱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있던 사람이 쭉 내려온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인기가 시들시들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겁이 났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2번 사과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15일 날. 문재인 후보는 2번 사과를 하고 문재인 후보는 사과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할 때의 그거는 아이쿠 얘가 삐졌네? 뭐 이런 단순한 생각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5일 오전에 사과를 하셨죠. 문재인 후보가. 그 다음에 지나다니면서 실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실망했다.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과정도 중요한 것이기 단일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옛날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건 새 정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선언까지 한 상황에서 또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전화를 중간에 걸기도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그거는 조금 뒤로 밀어두고 전화 이전에 사퇴를 벌였잖아요. 민주당 선대위원들이 한 번에 총사퇴를 했잖아요. 사퇴하기 전에 사표를 냈죠, 먼저. 네, 사표를 냈는데 반려를 했다. 그 다음에 다시 총사퇴가 이루어졌죠. 예,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문재인 후보가 많은 걸 얻어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후보는 그 계산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말을 의도적으로라도 좀 키워줄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가 필요하다.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걸 좀 더 그 말을 가치 있게 만들어줘야 미안하다 이렇게 해줘야 그 가치가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계산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단일화 파기를 하고 문재인 후보가 즉각적으로 그러니까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파기 선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조치가 뭐냐면 사실은 후보가 직접 사과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후보가 직접 사과를 2번이나 했어요. 예? 아주 이례적으로 즉각적으로 후보가 직접 사과를 했단 말이죠. 보통 이제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유감의 뜻을 표현하지 후보가 직접 사과하는 일은 사실 이례적인데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단일화가 이렇게 매듭이 얽혀 있는데 이런 얽혀 있는 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푸는 모습. 그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지. 통 큰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대인배 이미지. 네. 좋다. 그거 라는 좋다. 생각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걸 두 번째는? 통해서 좀 더 진정성 있는 이미지를 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번 더 안철수 후보가 조금, 그리고 그러면서 선대위원회에서 사표를 냈잖아요. 그걸 또 반려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사람도 챙기고. 자기 사람도 챙기고 또 당내에 또 반발도 있었잖아요. 무소속 후보한테 너무 휘둘리는 거 아니냐. 그런 모습에서 당내를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모습.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이런 이미지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다시 한번 반박을 해주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나는 좀 단일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당내 지지 기반을 재편성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나는 문재인 후보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을 하셨죠. 근데 사실은 비서실장을 하면서 대통령 바로 옆에서 보좌를 했잖아요. 보좌하면서 봤을 거예요. 당내 지지 기반이 없는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가를 봤어요. 많이 그렇게 근데 사실은 문재인 비서실장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 전에 비서실장이나 이런 것은 사실 관료나 공무원 이미지가 강한 것이지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정치를 한 것은 이번에 4.11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 하시면서 한 게 다예요. 그러니까 길게 봐도 1년이 안 돼요. 아무리 길게 봐도. 7개월 정치인이네요. 7개월 뭐 그 앞에 기간까지 다. 준비하는 기간까지 다. 그래도 1년이 안 되시는 아주 정치 신인이죠. 정치 신인 입장에서 이제 대통령을 하면서 당내 지지 기반이 없는,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지금 친노 세력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데 사실 친노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의 그 퇴임과 함께 거의 사실은 그 패족 위기까지 몰렸던 세력이에요. 거의 없어질 뻔했다가 지금 사실 부활한 입장이거든요. 당내 지지 기반이 거의 없어요. 일부 친노 세력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지금 이해찬 당대표라든지 박현우 원내대표는 사실 친노를 대표하는 세력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같이 정치를 한다면 설사 대통령 된다 하더라도 본인의 뜻대로 대통령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명분을 살려서 이번 기회에 당내 편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그 명분을 안철수 후보 쪽에서 제시를 해준 거예요. 단일화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새정치 해라라고. 새정치 할 수 있는, 새정치라기보다는 자기 구미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걸 새정치로 포장하는 그런 것을 안철수 후보가 명분을 준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또 사과하고 그 다음에 계속 양보하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문재인 후보는 어떤 이미지를 얻었냐면 통큰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어요. 통큰 정치인도 되고 자기 기반도 닫고. 야, 일석이조네요. 일석이조 정도가 아니고 일석사조예요.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지지율도 계속 상승했고. 지지율도 계속 상승했고요. 그리고? 요거 혹시 지지율 정리해놓은 거 없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한 걸. 한번 그것도 팩트로 한번 보여줘요. 이게 말로만 지지율 상승이 아니라 실제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하나하나 집어갈 필요성을 느끼네요, 이제. 자, 대선 후보 3위는 11월 지지율 변화 추이. 우선 시작하는 게 11월 6일 단일화를 했던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하기 직전이었죠, 이게. 왜냐하면 아침에 보통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면 이 파란색이 파란색이 안철수 후보, 초록색이 민주당이니까 문재인 후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앞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3% 가까이. 근데 이 전에 그래프를 보자면, 이 그래프 전을 보자면 차이는 이랬는데 두 후보는 점점 좁혀지는 걸 보고 저희가 앞에 잡았죠. 그래서 단일화를 터트려서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를 주겠다. 그리고 나서 단일화를 진정하고 나서 했는데 뭐 큰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큰 반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단일화를 파기를 해버렸는데 자, 단일화를 파기한 날이 이날이죠. 11월 14일. 예, 근데 이것도 여론조사가 그 전입니다. 단일화 파기 전입니다. 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쭉 올라가네요. 예, 쭉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스포트라이트 잘못 가고 있어. 하면서 나에게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줘야 돼! 하면서 파기를 하고 나니까 다시 올라갔어요, 심지어.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의 비슷해졌죠, 두 후보가. 그 상황에서 근데 그걸 푸는 걸 잘못 풀었죠. 그걸 푸는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더 잘 풀었던 거죠. 통 크게 풀면서 그걸 과연 문재인 후보가 통 크게 잘 풀었다고만 할 수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는 얻은 게 없을까요?
아,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손해만 봤느냐? 안철수 후보는 정말 손해만 봤을까요? 한 주간 화제의 인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하는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이슈 업, 이슈 다운.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없다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